배석 정관용입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한번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 지난 몇 년 전부터 국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주 열풍이 불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서핑 인구가 무려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서핑을 시작해서 2017년에 국가대표가 되고 국내외 대회에서 무려 25번이나 챔피언에 오른 임수정 서핑 국가대표를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핑이 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다 정식 종목이라고요? 네, 2020년 그 일본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부터 첫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는 이제는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두 번째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이번에 2026년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는 첫 이제 종목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 대회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종목까지는 못 되는 그냥 동호인이었다면 이제는 전문 스포츠로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서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닌가요? 서핑 같은 경우에도 긴 보드, 롱보드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타고 있는 숏보드, 짧은 보드의 영역이 있고 또 그 중간 사이에 펀보드, 미드랭스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예요, 네. 그러면?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는 그 세 가지의 금메달이 있는 겁니까? 지금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채택된 종목에는 아직은 숏보드 부분만 되어 있고요. 롱보드 부분도 이번에 2028년 LA 올림픽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래요? 이제 하지 않게 되었고 아마 그 다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정식 종목은 숏보드 하나네요. 네. 숏보드가 지금 저 선수 뒤에 있는 게 저거 맞죠? 네, 저만큼의 길이의 보드를 숏보드라고 부르고 있고 보통은 이제 제 키 정도의 160cm에서 170cm 정도의 길이를 숏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롱보드는 그럼 얼마나 됩니까? 롱보드는 제 키의 거의 한 2배 정도 돼요. 거의 2m를 훨씬 넘고 3m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인치로 저희가 말을 하는데 9피트부터 롱보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중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또 숏보드입니까? 일반 대중분들이 또 많이들 하시는 거는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맨 처음 입문하시기에는 좀 긴 보드로 시작을 그래요? 하시는 게 아무래도 부력도 있고 좀 더 덜 예민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기에는 긴 보드인 롱보드로 그리고 좀 더 말랑말랑한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는 좀 더 안전한 소프트탑 보드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편입니다. 대부분 그걸로 시작하니까 그럼 롱보드로? 거의 대부분 그 보드로 시작을 그래요? 하세요.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파도를 잡고 타내기에도 좀 더 레벨이 좀 낮아서 입문을 하기 좀 더 쉽다 보니까 그걸로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지금 숏보드가 종목이 됐다는 얘기는 숏보드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군요. 숏보드와 롱보드가 어느 하나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스노보드, 스키가 다른 것처럼 그 롱보드와 숏보드의 기술과 그리고 어려움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가지고 그런 종목을 채택하기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프로리그에서 롱보드보다는 숏보드가 좀 더 먼저 시작이 되기도 했고 많이들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에도 먼저 채택이 된 것 같고 롱보드도 또한 이제 너무 큰 매력과 이제 좋은 기술들, 멋진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곧 되지 않을까 정식 싶습니다. 종목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저 보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건 뭐에 쓰는 겁니까? 이 핀이라는 건데요. 이건 보드의 방향성이라든지 직진성을 도와주는데 뒤에 이제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뒤에다가 보드 뒤에다가 밑면에다가
끼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는 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은 뭡니까? 이 줄은 리시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파도가 막 치다 보면은 파도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파도에 의해서 보드랑 제 몸이 멀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하고 네. 보드를 연결해 주는 끈이군요. 맞아요. 예, 그렇게 제가 다시 이제 올라타기 위해서 보드 위에 빠르게 올라타기 위해서 제 몸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리시 코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희가 TV에서 그래도 간간히 보긴 봤는데 이게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보드를 들고 네. 백사장을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이죠. 제가 시작하는 그 루틴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장비를 다 챙겨서 슈트를 입고 그러고 바다로 걸어가서 일단 바로 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항상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준비 전에는 운동? 그쵸 웜업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어떤 준비 운동을 하세요? 보통은 이제 몸에 충분히 땀이 날 수 있게끔 달리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렇게 땀이 뚝뚝 흐를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네. 그렇게 했을 때 본 운동을 했을 때에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그 워밍업 하는 시간도 꽤 걸리겠네요.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길게는 그렇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분, 20분을 전력으로 해야 몸이 뚱뚱 땀이 나죠. 그렇죠. 근데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내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근육이랑 이런 뼈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땀이 막 뚝뚝 날 정도로 몸을 데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치는 곳이 있고 다시 물이 그 파도가 들어온 물이 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조류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타고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다른 곳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 파도가 깨지지 않는 구간까지 패들링이라는 팔을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 있어요. 그 보드 위에 이렇게 엎드립니까? 그렇죠. 보드 위에 엎드려서 팔을 저어서 팔을 젓는 동작인 패들링을 통해서 그 파도가 깨지지 않는 구간까지 이제 가서 보통 그게 해변으로부터 몇 미터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핑 스팟마다 다 달라요. 다르겠죠. 네, 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파도 크기가 작다면은 한 30m 정도 나가는 편이고 그리고 크다면은 뭐 50m에서 100m 정도까지도 나아가는 게 거기까지 가는 데만도 힘들겠네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첫날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파도가 이미 부서진 거품 파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변에서 해요. 조금 멀리 떨어져야 큰 파도가 치는 거죠. 멀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도가 깨지기 전부터 잡아낼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익숙해지고 파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은 그 길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어 한 50m, 60m는 이제 패들링을 해서 갔어요. 네.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보드에 앉아요.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앉아요. 네, 보드에 앉을 수 있어요. 저렇게 조그만해 보여도 보드에 앉아서 이제 파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파도가 가장 높은 지점인 피크라고 하거든요. 그 지점으로 패들링을 해서 가서 거기서부터 파도를 잡아내요. 잡다. 어떻게 잡아요? 파도를 어떻게 잡냐면요. 팔을 저어서 추진력을 얻어요. 그러면은 보드가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면은 보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파도가 점점 경사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경사면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도 있을 거고 파도가 밀어주는 힘도 있을 거고 내가 패들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속도도 있을 거예요. 그 속도가 얼추 비슷해져 갔을 때 앉았다가 그렇죠. 엎드려서 엎드렸다가? 패들링을 해서 팔을 저어서 파도와 속도를 맞춘 상태에서 거기서 딱 맞는 그 타이밍에 그때 테이크오프라고 일어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딱 맞추는 게 제일 어렵겠군요. 그래요, 맞아요. 타이밍 게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이밍 is everything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서핑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딱 맞는 시점에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다음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어나서 파도의 면에 가장 밑부분인 버텀이라고 해요.
버텀으로 먼저 내려가서 버텀 턴이라는 걸 해요. 거기서 회전을 하고 또 다시 파도의 윗부분인 탑. 거슬러 올라가요? 그쵸. 오. 이 파도가 쓸려 올라가는 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탑에서 또 회전을 해서 탑 턴을 또 해서 예. 내려와요. 예. 그래서 이 파도의 면을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그 사이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배럴이라고 그 배럴 속에 들어가는 배럴 라이딩이라는 그걸 기술을 저희가 하기도 TV에서 제일 멋있게 보죠. 정말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완전히 그 동굴처럼 뒤집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막 타는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하. 그거를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동작이기도 한데 그걸 하게 되면은 처음 배럴 라이딩을 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네, 네. 정말 모든 게 다 슬로우 모션이 되는 것 같고 파도 결이 이렇게 싹 스쳐 올라가는 것들이 다 보였었어요. 그리고 그 결 사이로 햇빛이 위에서 내리치고 모든 게 날 감싸 안아주는 느낌인데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쭉 부서지기 전까지 이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한 동작을 하고 네. 마지막 이제 해변 가까이 오면 파도가 부서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보통은 파도에서 벗어나는 동작, 풀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파도에서 보드를 뒤로 빼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보드 뒤쪽을 강하게 밟아내서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속도를 줄여서 거품 뒤로 이렇게 딱 빠지게끔 하는 그런 동작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다시 보드 위에 앉아 있게 됩니까? 그렇죠. 보드를 다시 이제 잡아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패들링을 해서 다시 내가 파도를 잡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올림픽이다 아시안게임이다에서는 뭘로 어떻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 시합에서 채점을 하게 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보통 그리고 몇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집니까? 보통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탈 수 있는 파도의 개수를 한정하기도 하고 한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파도가 그날 오는 상황에 따라서 네, 그거는 심판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술들이라든지 그리고 혁신성 아니면은 활용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심판 5분이 그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점수를 가지고 평균치를 평균 해서 제일 높은 점수 총 2개를 합산해서 그 선수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 20-30분 시간 안에 네. 파도가 여러 번 칠 텐데 그렇죠. 그 여러 번 치는 파도를 열심히 가서 타야 되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탄다고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든 파도를 다 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요. 파도가 생각보다 자주 와요. 파도의 이제 주기가 파주기라고 하는데 파주기는 보통 한국에서는 한 6초에서 10초 정도의 사이를 띄고 있고 그 말은즉슨 6초에서 10초 정도의 사이에 파도가 하나가 온 다음에 그 다음 파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파도를 모두 타버리면은 못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파도를 골라내는 것도 그것도 선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파도를 골라서 그럼 보통 20-30분이면 몇 회 정도 탈 것 같습니까? 보통 20분 정도의 시합에서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파도를 그래요? 골라서 타게 되고 처음에 탄 파도가 내가 점수가 5점이었으면은 그 다음 파도는 좀 더 나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파도보다는 좀 더 좋은 파도를 고르게 되고 더 좋은 기술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렇군요. 그거를 그러니까 점수를 쌓아가는 방법을 쓰고 한 있습니다. 20분 경기에 4-5번 타는 가운데
좋은 거 한 2개 점수를 가지고 그쵸. 합산을 한다. 그렇죠. 5개를 탔다고 해서 5개 점수가 모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파도에도 종류가 많아요? 파도도 그 바닥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왔다 보니까 예. 그 파도의 그 응축된 힘이라는 게 또 달라요. 음. 앞바다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온 파도의 응축력과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서 저 먼 바다에서부터 와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파주기가 그래서 한 18초, 20초 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길군요. 그 말은즉슨 파도의 응축된 힘이 훨씬 더 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힘이 또 달라서 그 모든 파도는 다 다르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의 명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를 꼽아요, 보통? 제일 이제 처음 얘기를 드리자면은 하와이. 하와이가 서핑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작이 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파도가 정말 높아요. 굉장히 높기도 하고, 어. 그리고 파도의 그 힘이 엄청나요. 어. 그 응축된 힘들이 저 먼 바다에서부터 쌓이고 쌓인 그 힘들이 그 보드 위에 올라섰을 때 발밑에 느껴지는 그 파도의 결들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야. 지금 또 소름 돋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보드 위에 올라서서 아무런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경이로울 정도로 꽤 멀리서부터 시작되면은 그 파도 하나를 타는데도 여러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겠어요. 파도 위에서. 그렇죠. 그렇죠. 파도 지형에 따라서 예, 또 그것도 예. 나뉘어지는데 정말 긴 파도는 한 300m, 500m 그러니까요.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미국에서 타다가 허벅지 잡고 아이고 이러면서 힘들어서. 네네네 자꾸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라이딩을 이어가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와이가 첫 번째 뭐 발상지이기도 하고 네. 엄청난 파도를 가지고 있다. 네. 두 번째 또 어디 꼽아요? 두 번째 저는 발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발리. 네, 굉장히 좋은 파도들이 네.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가 1년 내내 따뜻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서핑을 하기에도 명소네요. 정말 좋아요. 훈련을 하기도 좋아서 거기도 자주 찾고 있고, 예.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도 많고 예. 그래서 그리고 유명한 서핑 스팟들도 있고, 그리고 그곳을 좋아하는 서퍼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은 좋은 선수들도 있을 뿐더러 인기 좋은 있는 곳이군요. 시합도 열리고 네.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서핑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와이, 생각을 하시면 발리. 됩니다. 네. 또 한 군데 꼽는다면. 또 한 군데를 더 꼽는다면은 캘리포니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이렇게 길 수 있나라는 생각을 길어요. 처음 한 곳이에요. 보통은 파도를 이제 잡아타면은 파도의 길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아요. 한 10초에서 20초 타면 정말 길게 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30초 이상을 탔나 싶을 정도로 제가 허벅지를 잡고 잠시 쉬었다는 아까 얘기한 그곳이 그곳이군요. 네, 캘리포니아. 그만큼 멀리 나가야 되고. 그만큼 좀 더 멀리 라인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비교적 이제 앞 해변가에서 부서지기는 해요. 하와이, 발리, 캘리포니아. 네. 세계적으로 서핑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 그러면 어디를 꼽아요? 미국입니까? 월드 서프 리그라고 해서 월드 서핑 게임이에요. 네, 그 세계적인 서핑 리그인데 프로 리그인데 거기에서 이제 1, 2위를 계속 앞다투고 있는 선수들이 보통은 미국 선수들이 강세였어요. 예, 미국, 호주 예. 선수들이. 호주, 근데 미국. 미국이랑 호주 선수들이 강세였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선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파워가 좋은 그런 서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에어리얼 기술을 뛰어오르는 굉장히 거. 잘 선보이게 되면서 그 선수들이 또 다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또 다시 이제 그 부분도 또 더해서 연습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제 앞서 나가고 앞서 알겠습니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 호주 정도가 거의 독식하다가 네. 이제 경쟁 상대들이 좀 뭐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좀, 네. 좀 여러 생겼다. 네, 점점 더 각축 구도가. 다양한 나라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챔피언까지 먹은 선수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다채로워지고 있는 것 있다. 같습니다. 한국의 서핑 선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의 서핑 선수라고 하시면은 프로로. 프로 선수라고 하시면은 연봉을 받고 전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선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전업을 선수로 하고 있는 서핑 선수는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예. 그 정도인데 이제 국가대표도 뽑히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선수층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봉이라든지 이런저런 좋은 이제 환경에서 스폰서십이라든지 예. 연봉을 받고 그러고 이제 시합을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야죠. 네. 근데 아직은 네. 선수권에 도전까지 하고 연봉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10명 미만이니까 네. 극소수라고밖에 말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런데 우리 임 선수는 세계대회, 국제대회, 국내 대회를 합해서 무려 25번이나 챔피언이 되셨어요. 감사하게도 국내 최고죠, 그러니까. 아유, 계속해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랑 앞다투면서 네.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집중해서 원 없이 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처음 있었던 시작한 것 게 같습니다. 중학생 때라고요? 네, 중학교 어떻게 2학년 시작하게 때 됐습니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은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서핑을 할 수 있었어요. 집이 어딘데요? 그때는 어렸을 때 부산에 그 살았었어가지고 바닷가니까 가능하죠. 네,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생겼었던 방과후 성정- 수업으로 서핑. 네네. 예. 방과후 수업으로 이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서핑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서핑을 시작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동생들이. 네. 어. PC방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예. 근데 매일매일 바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뭔데 그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싶어가지고 구경을 하러 갔었었는데 예. 그날이 하필이면은 부산에 눈이 그렇게 잘 오지 않는데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어요. 겨울에요? 겨울에요. 겨울에 바닷속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 꼬마들이 아가들이 초등학생 뭐 아이고. 2학년, 4학년 막 이랬던 친구들. 아이고. 근데 심지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예전이었어서 서핑 슈트가 막 좋은 게 있었었던 것도 아니고 이래서 구멍난 슈트 막 2개, 3개씩 겹쳐 입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아이가 보드를 들고 막 바다로 뛰어나가는데 와. 파도랑 넘실넘실 거리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 한겨울에 추운데. 네. 뭐가 그렇게까지 얘를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 어린 아가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이건 직접 해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겨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그해 겨울에 같이 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겨울에까지도.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서핑을 같이 하게 됐고 처음 해보니까 이제 뭐가 좋았어요? 제가 느꼈었던 거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해왔고 그리고 금방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금방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제 몸을 움직이는 거, 컨트롤하는 거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요. 어떤 운동들을 했어요? 저는 발레도 했었었고 검도 그리고 골프도 했었었고 다양하게 뭘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부모님께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렇게 했었는데 서핑을 시작을 했는데 예측도 안 되고
제 몸이 제 몸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땅 위에서만 했으니까 그동안. 네. 예, 예. 그리고 제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였었다 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근데 너무너무 어렵고 예측도 안 가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번 딱 파도랑 손발이 맞아서 그 힘을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쭉 나아갈 때는 파도를 그 탔을 때의 희열은 어마어마했어요.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 합의되면 기가 막히다. 네. 그래서 그걸 네, 네, 네. 거기에 푹 빠져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수를 꿈꾸게 되고 그래서 하게 됐던 것 중학교 2학년 여름이 처음 시작한 거라 이거죠. 같아요. 네. 그리고 몇 살 때 국가대표가 됐어요? 2017년도니까 한 20살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네. 국가대표가 처음 된 게 20살 초반대까지. 네네. 그래도 그 사이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쵸. 2009년에 처음 서핑을 시작을 예, 했고 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시합을 나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국가대표를 뽑는 그러니까. 시합이 그때 처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전에는 국가대표가 아예 없었어요? 네, 아이고. 그 전에는 올림픽에 선정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아, 하다 보니까 아. 그 선수를 뽑는 시기가 예. 딱 그때와 맞물려서 이제 한국에서도 국가대표가 필요해졌었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 없는 대회에 나가서 네. 25번이나 챔피언이 됐는데 네. 인상에 남는 베스트 대회들을 한 3개만 꼽는다면? 아시안 게임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 거기 이제 나갈 선수를 뽑는 그 예선전을 하게 돼요. 예. 그 시합을 작년에 몰디브에서 음. ASF에서 하게 됐었고 예. 아시안 서핑 챔피언십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런 서핑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시합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 시합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요? 왜?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준비를 계속해서 하나씩 더 해가면서 더 나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 데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잘 해냈던 대회였기도 했고 후회가 없는 대회였어요. 성취감이 있었군요. 네. 물론 한국에서 여자 선수 중에선 제일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입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그리고 좋아졌다. 희망을 가지게 된 시합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 시합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시합이 또 있나요? 제가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뽑는 시합이었어요. 예. 그게 ISA 월드 서핑 게임이라는 시합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열렸고 프랑스. 정말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프랑스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30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처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설레지만 네. 어깨는 또 무겁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정은 정말 엄청나게 컸는데 그때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10%, 20%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못했는데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 처음 나간 거죠,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컸고 알겠어요. 그 이후로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시합이었어서 그래서 그 시합이 정말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Sweet life, all I need right now. Sweet life, sweet life, sweet life. There ain't
지나치게 높은 파도 때문에 막 아찔했던 죽을 뻔한 적 없습니까? 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언제? 하와이에서 어. 이제 파도가 정말 크게 들어와서 그 큰 파도용 보드가 있어요. 그걸 들고 이제 갔는데 파도가 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저 자신을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믿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살짝 멈칫한 거예요. 뛰어들기 직전에. 그래서 그 순간 파도가 저를 딱 발목을 잡았고 그 제일 높은 파도의 피크 구간에서 그 제일 낮은 버텀 구간까지 한 7m를 떨어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네.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진 것 같아요. 파도를 못 하니까. 파도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랑 같이 한참을 구르는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다음 네, 물속으로 물속으로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속으로 저를 끊임없이 밀어넣으면서 대굴대굴 물속에서 한참을 구르는데 보통은 한 4바퀴, 5바퀴 구르면 나오거든요. 예. 10바퀴를 넘게 굴렀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심이 꽤 됐나 봐요. 거기가 하와이 선셋 비치라는 곳인데 노스쇼어에서도 큰 파도를 제일 크게 받기로도 유명한 예. 곳이에요. 굉장히 수심도 파도가 두껍고 수심도 깊고 하다 보니까 예. 그 파도에서 이제 말렸다 보니까 숨이 정말 이제 다 하는구나. 빠져나올 난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네네네. 거죠. 도저히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예, 예. 부르는 힘이 너무 세서.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은 좀 포기를 할 때쯤이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나 가는구나. 어. 이렇게 가는구나. 그때쯤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많은 그 파도의 힘이 조금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모를 시꺼멓게 햇빛 하나 안 들어올 정도로 많이 제가 아래에 그 있었더라고요. 정도 수심으로. 네, 그래서 눈을 떠서 이제 막 보는데 안 보여요. 아무 때도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가 수면인지 모르는 거네. 네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어요. 심지어 해질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디지 이러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위인가 보다 이러면서 전력을 다해서 팔다리를 저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제서야 빛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조금만 더 하면서 발차기를 해서 올라왔더니 이제 공기가 드디어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달더라고요. 부상도 많이 당합니까? 부상도 종종 있죠. 주로 어떤 부상이 와요? 다른 타 스포츠들과 비슷하게 이제 타박상들도 있고요. 어디에 부딪혀서? 보드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보드에 있고요. 부딪히고. 네, 내 보드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보드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바닥 수면 밑에 바닥 지형이 모래인 경우들도 있지만. 돌이나 리프 같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이제 네. 긁히거나 하면서 리프컷 같은 게 나기도 합니다. 네. 네. 또 서퍼들만의 직업병도 있다면서요? 서핑 하시는 분들도 이제 물에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물 파도가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외부 자극이.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물이 따뜻한 나라도 있지만 물이 차가운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가운 물이 외부 자극으로 느껴져서 귀 같은데 귀 속에 뼈가 자라면서 표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귀 속에 네네네. 귓구멍 안에 뼈가 자라요? 네, 귀 구멍 안에 뼈가 자라면서 그러면서 구멍이 점점 좁아지면서 좁아져요? 네, 물이 들어갔다가 잘 안 빠지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통증도 유발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임수정 선수도 그럼 귓구멍이 좁아요? 좀 작아요. 어. 그 이비인후과에 저는 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핑의 성지는 강원도 양양을 꼽잖아요. 왜 양양이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거기가 제일 파도가 좋아요? 양양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서울이랑 가까워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어요. 서핑을 파도 하기. 좋아요 거기? 겨울이나 가을 이때에
겨울에 북동 스웰이 들어오거든요. 북동 파도가 들어오는데 그때의 파도가 좀 큰 편이고 예. 여름에는 태풍이 와야 그래야 좀 파도가 치는 편인데 근데 동해안 라인이 쭉 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핑할 수 있는 해변들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핑 샵들도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든 이제 자연 속에서 물놀이 하면서 예, 파도도 예. 타는 여름 휴가철 그런 물놀이의 개념으로 아마 이제 오시면서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진 핫플레이스가 것이 된 아닌가 거죠. 싶어요. 한국 내에서는 파도가 제일 좋은 곳이 그래도 어디입니까? 동해안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쪽입니까? 아,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 여름에는 그 태풍 파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남쪽에 있는 곳들이 좀 더 파도가 좋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주도, 중문이라든지 이제 서귀포 쪽이 그렇죠. 파도가 좀 좋은 편이고요. 어.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북쪽에서 파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네. 그 북쪽에 있는 지역, 북쪽에 있는 말리포라든지 아니면은 강원도 양양 이런 쪽이 파도가 좋은 편이에요. 네. 지금 우리 임 선수는 시흥시 체육회 소속이고 네. 경기도 시흥에 아시아 최초로 인공 서핑장이 있다면서요? 네. 인공 서핑장은 뭐 어떤 거죠? 인공으로 파도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파도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어. 특수한 기계가 있는데 일정한 파도를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게 굉장히 큰 매력인. 높낮이도 계속 조절할 수 있을 거고. 네, 파도의 특징이라든지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럼 서핑 선수 숫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서핑 선수도 더 많이 육성하고 또 서핑의 대중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는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선수로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모든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든 친구들이 이제 서핑을 좀 더 가볍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이른 나이부터. 그렇게 해도 좋고 내지는 이제 뭔가 자전거 타는 것처럼 좀 어허. 더 가볍게 내가 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 내지는 뭐 방과후 수업 이런 네. 것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서핑이라는 거는 파도 안에서 물이잖아요. 어쨌든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기 몸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어쨌든 함께 하다 보면은 자연이 주는 또 위로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서 교육으로 들어가도 참 좋겠다라는 교육적 효과도 생각을 크다? 네, 네. 하고 있어요. 우리 임 선수의 서핑 스타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어떤 스타일이죠?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음. 그날의 파도처럼 타는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파도처럼. 네. 매번 파도는 다르고 예. 부드러운 파도가 올 때는 부드럽게 타고 파도와 하나가 되는군요. 네, 손발을 맞추는 데에 음.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네. 뭐 물론 선수로서 이제 기술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 지향하는 바는 또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날의 파도처럼 타는 거를 하나가 지향하고 돼서.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뭐 이런 초보 서퍼 입문생들 네. 이분들한테 좀 즐길 수 있는 팁을 한마디 주신다면.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즐거움을 찾아가고 계시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내 몸으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라. 내 몸으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라. 네, 파도가 아. 네, 파도의 힘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파도가 어떻게 부서지고 그 힘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네. 잘 관찰을 하고 그 힘을 잘 활용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그렇죠. 재미있는 서핑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래서 그 파도를 느끼고 네. 감각을 일치시킨다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렇게 파도를 잡아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저는 이제 일어나지 말라고 해요. 오. 파도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음. 엎드린 상태에서 쭉 파도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 잘 관찰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걸 여러 엎드린 번 하고 상태에서. 나중에 일어나라. 그쵸. 예. 엎드린 파도를 잡아내서 일어나지 말고 엎드린 상태에서 쭉 파도의 힘을 끝까지 그 힘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부서지고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힘들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알겠습니다. 잘 보고 관찰하시고 성급하게 일어나려 하지 말고 그럼요. 엎드린 상태로 많이 느껴라.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26년 아시안 게임, 28년 올림픽 메달 따야죠? 네. 2026년에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합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시합 후회 없게 다 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28년 올림픽은 어디죠? 28년 올림픽은 LA. LA에서. 네. 금메달 2개 따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네, 저도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섣불리 기술 부리고 섣불리 일어나려 노력하기보다 파도를 느껴라, 파도와 하나가 되는 서핑을 하고 싶다. 결국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